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최화인입니다. 이슈와 뉴스의 숨은 의미들을 탈탈 털어보는 코인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님 모시고 중국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지난 2021년 가상자산의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한 이후에 최근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단순히 민간에서 시장을 떠보기 위해 나온 뉴스인지 아니면 정말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는 시그널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최근에 이제 로이터에서 나왔던 뉴스는 중국 국무원에서 8월 말 정도까지 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승인과 로드맵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것 같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그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들 좀 반신반의했는데 중국이 다시 적어도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정도는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뭐 지금 그런 이제 뉴스가 계속 전해지니까 시장에서는 또 중국계 코인들이 조금씩 이제 또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이 한때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강국이었다가 이렇게 전면 금지를 실시하면서 시장 판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당시 업계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했죠. 일단은 뭐 그 발표가 나왔던 날이 저는 이제 아직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제 시진핑 주석이 금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왔었고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한 10% 정도 떨어졌었고 이더리움 가격은 20% 정도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뭐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떨어졌었죠. 왜냐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중국산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나왔던 조치 자체가 채굴을 포함한 유통을 다 금지시킨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쳤었던 조치였죠. 네,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단기적으로 거의 뭐 시장이 한 50% 정도 조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국이 급작스럽게 전면 금지를 실시한 배경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정인데요. 왜냐하면 그 배경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추정하기로는 당시에 이제 암호화폐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발전이 됐었고 특히 중국에서 좀 많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게 디파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국가 통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중국이 또 하나의 특징이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세계의 부가 많이 중국에 모이게끔 이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중국 국외로 중국 바깥으로 빼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위험성에 대한 지적들은 꾸준히 있어 왔고요. 저도 뭐 어떤 게 이 계기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중국 안에 있는 부를 중국 사람들이 코인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빼내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결단이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공식적으로도 사실 자본 유출 통제가 네. 정책 1순위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또 다른 이유로는 국가 전략의 어떤 전기에 대한 탄소 중립 정책도 조금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 중국의 채굴 산업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는 비트코인 채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수력 발전소 전기로 많이 채굴을 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때만 해도 수력 발전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태양광 발전을 하는 쪽으로 완전히 주 전력원이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하기에는 굳이 그때 어떤 탄소 문제 그리고 이제 전력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을 밀어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사실 지금은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전력 생산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산업에 필요한 전기가 적정량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실 지금 중국이 전기 생산하는 거 보면 비트코인 채굴 지금 하고 있어도 충분한 분량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계 채굴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금지를 시킴으로 인해서 사실 그 영향력을 모두 상실하고
그 영향력이 전부 미국으로 가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 1등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비전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뭘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중국이 당시 NDRC 이제 국가전력위원회에서 이 비트코인 채굴이 굉장히 저부가치 상품이고 너무 전기를 많이 먹는다라고 해서 전면 금지를 하면서 중국 내에서 채굴되던 이 인프라가 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이렇게 쭉 뿌려지는 효과가 또 역으로 그렇죠. 있었어요. 네. 만약에 중국이 다시 채굴 산업을 허용한다면 이 인프라가 중국 내로 다시 모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미국이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AI라든지 이런 쪽에 전기를 쓰는 게 더 낫다라는 결론이 내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비트코인 헤게모니, 비트코인 채굴 헤게모니를 잡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을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미국이 의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중국이 포기하다 보니까 더 싼 전기료, 더 싼 더 많은 보조금 이런 것을 쫓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이것들이 모이게 돼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헤게모니는 사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에 가깝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와서 비트코인 채굴 전력을 장악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중국의 채굴 금지에 약간 어부지리 격으로 미국으로 이제 산업의 어떤 주도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 중국에 말씀하신 그 행정기관 최고 행정기관 국무원이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을 포함한 국제화 전략 로드맵을 검토 승인할 것이라는 이제 로이터 보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디지털 위안화, 즉 CBDC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데 왜 요즘 새삼스럽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흘러나올까? 그 배경에도 좀 관심이 쏠려요.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재밌는 부분인데요. 디지털 통화가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디지털 통화가 이제 CBDC잖아요. 우리가 삶의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화되고 있고 그래서 화폐 같은 경우도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수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후보가 있었죠.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CBDC 형태로 갈 거냐. 근데 당시에는 이걸 추진하는 국가들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다 추진을 했거든요. 근데 달러 패권이 너무 강력하다라는 어떤 민원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전부 다 같이 선택을 한 게 CBDC였습니다. CBDC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지금 스위프트 체제에 비해서 달러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달러 패권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 CBDC를 도입한 각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통화 정책을 가져가고 그리고 자국의 어떤 통화의 국제적인 어떤 위상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CBDC에 열심이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 CBDC를 이미 이제 도입을 해서 시범 사업 다 마치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24년 지금 사용량이 약 1조 달러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앵커님이 질문하신 거는 왜 이 상황에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또 하느냐? 지금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전략 자체가 취지 중에 하나가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방법이 찍어놓은 발행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나라로 보내서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이 통화라는 것의 속성상 두 가지 통화가 같은 공간에서 사용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사용이 되면 될수록 나머지 통화의 위치는 설 자리는 굉장히 좁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좀 얘기한 걸 한번 쭉 복기해 보면 일단 암호화폐를 금지시켰잖아요. 금지시켰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로 사용할 만한 뭔가를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위안화 CBDC를 도입을 한 것이고 그것을 굉장히 잘 쓰고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확장시키고 싶었겠죠. 위안화 CBDC를. 하지만 미국이 지금 시점에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시킨다고 하면 CBDC 형태로 확산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안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이 위안화 패권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위안화의 어떤 국제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포맷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부랴부랴 지금 자기들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예상할 때는 2010년대부터 한 10년에 걸쳐서 지금 1대1로 작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좀 확산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적인 영향력을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최근 이제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떨어진 거하고도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뭐 2%대로 전 세계에서 통화 결제량이 위안화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메꿔보자,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 위안화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면 중국이 소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도 지금 패권이 유지되는 조건,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굉장히 세계 그 GDP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중국 내에 이제 어떤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커지면서 소비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물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타개하면서 위안화의 어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1대1로 국가들을 통해서 좀 확산시키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내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것들을 이제 국제적인 송금 결제 시장, 특히 1대1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돌파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기존의 CBDC 전략과 이 스테이블 코인 전략이 같이 병행될 수 있을 것인가도 좀 궁금해요. 그 부분이 사실 이 전략의 가장 흥미로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CBDC 같은 경우는 철저히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내수용으로 아마 CBDC를 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철저히 해외 시장의 패권을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사례는 아마 생기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별도의 레이어로 놓고 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중국식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해외 수요가 좀 생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통제와 검열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탈중앙성 혹은 무검열성하고는 좀 위배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시장 모델 자체가 좀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냐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전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갑 동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지갑을 이더리움 같은 체인 위에서 돌아갈 때는 인프라스트럭처 기업들의 압력을 넣어서 특정 지갑 자체에서 나오는 트랜잭션 자체를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미 제가 볼 때는 글로벌리 사용되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탈중앙성을 많이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쟁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제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중국이 이 작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논쟁 자체가 사실 좀 표면적인 이념에 대한 부분일 거고, 실제 수요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중의 패권 갈등 속에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어디서 만들어질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앞서 1대1로 권역 안에서 쓰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자본 이동의 이제 자유가 좀 통제된다면 다른 국가에서 이거를 좀 선호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선호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조금 다른데, 보통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사용될까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사실 뭐 무역 대금으로 달러 무역을 많이 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기가 일단 쉬울 거고, 굉장히 좀 평화로운 방식을 생각을 할 텐데, 중국 1대1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보통은 이제 중진국도 아니죠.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후진국 국가들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나 뭐 남미 같은 등지에 일단 중국이 돈을 차관을 줍니다.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차관을 준 것을 일종의 이제 빌미로 삼아서 중국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굉장히 많이 진출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이루어졌었던 어떤 경제 식민지를 만드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국가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화 가치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꼭 확산시켜야겠다라고 중국 정부가 만약에 마음을 먹는다면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관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희의 금융망을 우리가 이제 선진화시켜 주겠다라는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해도 많이 나오는 얘기가 통화 주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정적으로 이게 확산되게 되면 글로벌리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진국 반열에 들었으니까 그리고 상당히 원화의 지위가 생각보다 국제적으로 높잖아요. 걱정이 좀 덜하다고 할 수 있는데 뭐 남미의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사실 현지 통화는 페소화인데 실제로 거기서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해당 국가의 통화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아마 물꼬를 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주변 국가들의 차관을 빌려주고 그 차관을 가지고 중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 후에 주요한 인프라 산업을 장악한 뒤에 위안화와의 어떤 이중 결제 구조를 만들어서 위안화의 사용 범위를 넓힐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이외에도 중국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다던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나 사례가 있을까요? 중국 블록체인 이게 굉장히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저는 이제 블록체인을 하니까 이제 글로벌리 지인들이 많잖아요. 중국에 있는 개발자라든지 친구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비상해요. 그래서 특히 디파이라든지 블록체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지금 이제 중국 내에서의 유통과 발행과 뭐 이런 부분들이 금지된 지 몇 년이 지났다 보니까 중국 코인이라는 것들의 어떤 컨디션 그리고 기능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좀 뒤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중국 코인을 그래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컴플럭스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중국 코인이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 코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코인들을 이렇게 추천하고 있지는 않고 근데 다만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 지금도 보면 중국 안에서 활동하는 디파이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특이한 게 그때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금지된 시점 이후부터 코인 업계를 유입되는 인력은 그냥 다 말라붙어 버렸는데 원래 코인을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전문가 레벨의 이 사용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개방이 되고 이제 금지에서 풀리게 되면 아마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중국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아직까지는 뭐 이 가상자산 혹은 블록체인 쪽에 대한 규제를 명실상부하게 풀지 않았기 때문에 양지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제 숨어 있는 중원의 실력자들은 많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만약에 중국이 이 가상자산을 정말 전면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킨다면 거래소 시장에서도 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예를 들자면 바이낸스가 중국 내 지사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여기에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던가 이런 것도 좀 가능할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대가 많은 부분들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이 코인 거래를 할 때를 경험해 봤잖아요. 2017년이라든지 그러면 이 중국 옆에 있는 나라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때 김치 프리미엄이 막 50%까지 치솟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개방되게 되면 일단은 코인을 하는 일선 리테일 소비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코인 시장으로 확 들어오게 되는 또 효과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한 이 기업들이 거래소 업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낸스가 중국 진출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그 기회를 저는 좀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국가 주도형 웹 3.0 생태계 혹은 폐쇄형 생태계가 미국 중심의 민간의 그 개방형 생태계와는 상당히 좀 다르잖아요. 네. 이런 시기가 이제 벌어진다면, 이런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일반 기업과 투자자들은 좀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 방송 자체가 사실 이제 한국 분들이 보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글로벌리 돈의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인데 그건 뭐 너무 명확한 것이 규제가 많은 곳에서 규제가 없는 곳으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중국에 지금 저축되어 있는 막대한 금액의 자금이 막대한 부가 암호화폐라는 통로를 거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클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가령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 중국이 시장을 개방할까? 근데 이 논제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걸 했을 때 중국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에요. 어떤 점이 손해를 볼까요? 왜냐하면 암호화폐를 금지를 시킨 것 자체가 해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시킨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달러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패권을 강화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나오기는 했는데 과연 이거를 내수 국내 시장이랑 이제 이어줄까?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봐요. 근데 다만 하나의 가능성은 최근에 이제 여러 언론에서 나오는 시진핑 실각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시진핑의 일인 독재잖아요. 지금 현재 중국 체제는. 근데 이 체제가 바뀌고 과거처럼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이때는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소수의 어떤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지금 충분히 쌓여 있는 부를 바깥으로 빼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의 수가 아니라고 하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변화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중국 내부의 정치 지형 변화가 그 가상자산에 대한 기조나 정책 변화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내부에 응축되어 있는 자본이 이렇게 폭발하듯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상당히 좀 불장을 유도하지 않을까, 특히 알트코인에서의 좀 가격 펌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생기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부분은 약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2017년 같은 경우는 불장 때 정말 모든 코인이 다 같이 올라가는 장세였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코인 시장의 내러티브가 갈 코인들, 그러니까 선별된 몇 개의 코인들 위주로 상승이 일어나는 지금 내러티브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자본이 나온다 한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이제 중국에서 금지시켰을 때 그 당일날에 비트코인 가격이 10% 정도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지금 중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 저는 10%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왜냐하면 그때보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총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중국이 정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고 사이즈였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상승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말하면 가지고 있고, 어쨌든 유동성 측면에서는 조금 이득 보는 게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2017년처럼 모든 알트코인이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장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이미 체급이 달라졌다. 네. 그래서 영향력도 조금 더 제한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오늘은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님과 함께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 움직임이 글로벌 시장 판도에 미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